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지만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 등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마 민주혁명 4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국내외 석학들은 항쟁의 의미를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정하는 주민투표 결과 원안 추진으로 결론 났습니다. 거창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지만 혼탁한 주민투표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해안에서 햇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저렴하게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몇 년 전부터 학력 등을 차별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채택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졸자와 또 고졸자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고 현실적인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한 뒤로는 처우가 달랐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초임 기본급은 연간 2,100여만 원으로 고졸 신입사원보다 500여만 원이나 많습니다. 특히 지역의 마이스터고와 채용 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6명을 채용했는데 대졸 사원들보다 낮은 호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50여만 원, 한국남동발전은 4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을 책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큽니다. 다만 호봉 테이블은 다르지 않아 입사 후에도 군대나 대학을 나올 경우 호봉 차이는 줄어들 수 있다고 공공기관들은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대학 간 차별은 줄었지만 대졸과 고졸 공채를 따로 할 정도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직과 같이 학력 기준이 필요한 채용이라면 모를까? 일반 행정 사무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력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특단의 조치 없이 방침만 세우고 권고를 하는 것은 오래된 학력 차별을 근절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올해 32살인 이승백 씨는 지난 3월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시민단체인 경남결의하나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상근직을 구하거나 이제 운영할 사람이 구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건데 거기에 시나 도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10개월 동안 일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참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어 만족한다면서도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임금 인상과 근무기간 연장 등을 보완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5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장 근로나 기본수당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의 문제인데 이런 게 공적인 이런 사업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업 시행 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분들에 맞는 기업 특성이라든지 청년 적성에 맞는 교육을 준비를 해가지고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좀 배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경남 동부와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늦은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화창한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이 16도, 모레에는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아래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함안 11도, 창원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9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거창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년을 기념해서 국내외 석학들이 사흘 동안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사회 현상으로 항쟁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마산 항쟁이 시작된 경남대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성사됐지만 진상조사와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선 학술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모두 도와줄 때 가능합니다. 이거를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끝내려면은 그 때문에 이 국제학술대회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술대회 1차 목표는 부마 민주항쟁의 위상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부마 항쟁이 없었더라면 유신 체제는 어땠을까와 부마 항쟁과 유신 정권 종말의 연관성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박정희는 종신 집권을 꿈꿨고 세습 체제까지도 꿈을 꿨거든요. 그게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의 계획은 무산이 됐고. 부마 항쟁을 재해석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공업화 발전 모델, 그리고 남북한 체제 경쟁으로 본 부마 항쟁 배경, 베트남전 참전과 1970년대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 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마 항쟁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 개발을 주도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대만의 연구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Authoritarian government have economic policies suppress all the people's right an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s.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어제 창원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랜 갈등거리였던 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원안 추진으로 결론났습니다. 거창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지만 이 혼탁한 주민투표 과정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구치소를 현재 장소에 짓느냐, 거창 내 이전이냐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은 현재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은 64.75%, 거창 내 이전은 35.25%로 표차는 컸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52.8%인 2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구치소를 비롯한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중단된 구치소 공사의 재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로 도약하자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결정하는 데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이제 내 편으로 시비를 따지며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투표. 하지만 과정은 혼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진압하는 듯한 폭력적인 SNS 선전물이 나돌았고 투표장에 주민을 실어나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이장에게 투표 독려 전화를 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은 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거창업 이장단에 투표 동원 관련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흑색 선정과 색깔론까지 등장한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을 오랜 갈등의 해법으로 결정했지만 풀어야 할 또 다른 갈등도 과제로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남해안에서 햇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굴 양식장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 가조도 앞바다입니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햇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적고 작황도 좋아 수확에 나선 어민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영양분 공급으로 상당히 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굴 수확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갓 따온 굴 껍데기를 분리하는 작업장도 바빠졌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자란 굴의 껍데기와 살을 쉴 새 없이 분리합니다. 첫 경매에선 햇굴 산지 가격이 지난해 수준인 10kg에 평균 8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금년에는 알이 좋아가지고 그런 대로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많이 위판이 되면 가격이 유지에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한 해 4만 톤. 이 가운데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굴은 2만 8천 톤으로 70%를 차지합니다. 일본 수출이 가격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남해안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젯밤 11시 24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빌라 입주자가 건물 전체에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는데 A씨 부부는 현관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근거 없이 예산을 선집행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 학습활동 지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내 초, 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로 집행한 71억 원 상당이 근거 조례가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재심사를 위해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교육감이 출석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경남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가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신앙 이름을 진해신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부산항 신항이 개발된 이후 진해는 어업권을 비롯해 각종 피해와 민원만 잇따르고 있다며 제2신항도 진해에 들어서는 만큼 진해 자존심과 상징성을 감안해 이름을 진해신항으로 해야 하며 시민들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확인하겠습니다. 제27회 한국분재협회 창원시 지부의 분재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창원시 창원의 집에서 열립니다. 제23회 문화의 날 행사는 오늘 오전 남해 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진행됩니다.
제12회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 개막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열립니다. 제12회 한국 YMCA 유아축구단 전국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경남 진보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이루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경남연대는 어제 오후 창원지검 앞에 모여 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검찰개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권 설치를 비롯해 검찰에 대한 감찰 여부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경남의 한 농협 지점엔 불안한 표정의 30대 직장인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적금 통장 2개를 급히 해지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농협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여주며 시간을 끌었고 1시간이 넘는 설득과 확인 작업 끝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나 이 직장인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 중부경찰서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시민생활체육관 앞에 도내에서는 최초로 범죄 예방 디자인, 이른바 셉테드를 적용한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축구 골대를 연상시키는 버스 정류장에는 안전이라고 적힌 축구공을 잡는 경찰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조명을 설치해 밤길을 환하게 비춰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주 10월 축제 기간에 임시 개방한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진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백악기 도마뱀 화석을 포함해 희귀하고 다양한 화석을 갖춘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 개방 때 지적된 주차장 부족과 체험 프로그램 부재 등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안에 전시관을 정식 개관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하동군 주요 항포구에 부유 쓰레기가 밀려와 하동군이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동군은 최근 10일 동안 금성면 고포항부터 연막항 15km 구간에서 초목류, 폐스티로폼, 생활쓰레기 등 21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섬진강 하류 노량해협은 상류의 주암댐을 방류하면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와 선박 운항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오는 25일까지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통합 추진 기본계획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경남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